솔직히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뭡니까? 예? 여러분 강의하려고 여기서 강사하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투자로서. 그죠? 예, 그러면은 요즘 같아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특히 더 강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을 사야지 물론 이제 좋은 자세긴 한데 좀 빨리 움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고 싶은 거는 금매로 사고 싶어요. 금매로. 시세로 사게 되면은 이건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당장이라 살 수 있죠. 근데 금매를 찾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매를 결국 찾느냐? 찾을 수는 있어요. 찾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세대로 사게 되면은 시세대로 사는데 보통 이건 하루면 되죠. 하루면. 그죠? 이거는 한 달은 최소한 걸릴 거예요. 열심히 찾아봤자.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한 달 사이에 올라가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보통 5억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5억 5천이 됐어. 그럼 5억 5천에서 금매를 찾아야 5억 3천이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쨌든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5억 3천에 금매를 찾았다 하더라도.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요즘에는. 서울의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사는 게 제가 볼 땐 금매보다 시세대로 사더라도 빨리 사는 게 훨씬 돈 버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유능한 컨설턴트 만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금매를 잡아도 3년 전에 산 금액만큼 싸게 살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때는 그냥 시세대로 사거나 심지어는 신고가로 계속 갱신해서 사던 사람도 3, 4억씩 벌었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리 금매를 싸게 잡아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걔네들보다 이 금매를 잡은 사람이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고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너무 분석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집을 못 사요.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을 누가 잘하냐면은 이 하락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하락론 주장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분석은 굉장히 잘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상당히 논리정연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값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 그죠? 이렇게 가계대출이 많은데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많고 유럽 경제 위기, 중국발 무슨 무역 위기, 한일 무역 전쟁 떨어뜨릴 만한 요소를 찾자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듣자 보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될 것 같죠. 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죠. 길게 보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80년대 중반부터 하락론이 나왔고요. 대세를 이뤘었던 게 2000년대 중반 때, 그 다음에 2010년 요즘 들어서 계속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나요? 싹 다 틀렸죠. 이 말 믿고 안 하시는 분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근데 그건 본인 탓이에요. 얘네들은 주장할 수 있지. 그렇게 믿었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은. 자기 의견 개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탓은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입하지 못한 여러분들 탓이죠. 그래서 분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요. 집을 못 삽니다. 한마디로 분석을 너무 많이 하면요. 돈을 못 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분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분석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이제 업이 그러니까 대신 저는 분석을 하더라도 단점과 장점이 있어라도 단점을 거의 무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뭔지 그래서 얘도 사도 오르고 얘도 사도 오르는데 둘 중에 그래도 뭘 사면 더 오를지를 판단하는 거지 안 사려고 골라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걸 살 쪽이 더 벌까의 개념이죠. 저는 그걸 확고하니까 경험해 보니까 부동산은 사야지만 된다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금융상담사 자격증도 있고요. 경영매사 자격증도 있고 뭐 자격증은 없지만 암호화폐라든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재테크는 전 다 해봤습니다. 주식시장 차트 같은 거 보셨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계단형 형태로 올라요. 이렇게 이 그래프 상당히 많이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오르는 떨어지는 시기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떨어져 봤자 이렇게 조정받죠. 올라갈 땐 이만큼, 떨어질 땐 요만큼.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 있는 시장.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고 옛날부터 어떤 뭐 공급 과잉의 시대 이런 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별 차등은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 현상은 강해지고 있다.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럼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강해진다는 뜻은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으로 지역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주로 강조하죠? 서울과 지방 중에? 네, 저는 무조건 서울파입니다. 서울파. 지방에서 무조건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고 안 몰리는 곳이 있겠죠. 그 몰리는 곳으로 하면 되죠. 네, 그런 지역을 결국은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만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서울은 항상 공급 부족 수요 초과 지역이니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된다고 보는 거고, 어떤 지방에서도 도심권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뭐 도심권은 아니라도 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데는 투자해도 되느냐? 뭐 투자해도 썩 나쁠 건 아니지만 굳이 여기를 놔두고 여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무슨 뜻입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죠. 근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누가 배만 부르냐면 여러분들 배가, 수분양자가 배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분양자, 공급자만 배가 부릅니다. 왜? 여기는 공급할 땅이 거의 무한대예요. 다 널린 게 땅인데 뭐 그거 얼마나 쌉니까? 그거 사갖고 아파트 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수요자들은 이걸 사죠. 얘네들은 돈 벌죠. 그걸 받은 사람들은 유통으로 돈을 벌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근데 서울은 이게 안 돼.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응?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확장되는 물량이 많느냐? 엄청 모자르죠. 헬리오시티 뭐 만세대 중에 6,500명의 조합원이었어요. 그죠? 일반 분양 몇 개 안 나와. 강동구 뭐 만 몇 세대? 그 중에도 몇천 세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수요가 10만이야. 적게 잡아 10만이에요. 서울만 1000만이고 전국 수요잖아, 사실상. 송파구나 강동구 이런 데는. 그 1, 2만 물량이 많다고 공급 폭탄이니 이런 표현을 써가는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강동구 올라간 거 보셨죠? 33평 15억입니다. 전세가 5억이야. 15억이에요. 어? 이런 현상을 당연히 예측을 해야죠. 근데 너무 분석하게 되면은 이게 그런 것 같거든. 아, 물량 폭탄인데 15,000세대면 숫자만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은 것 같죠. 수요는 안 봐. 아니, 수요가 10만인데 공급이 15,000이든 2만이든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만세대 폭탄 떨어졌다. 이건 진짜 핵폭탄이죠. 아니, 수요가 3,000명인데 만세대 떨어지게 되면 이 미분양 나는 건 당연하거니와 주변에 있는 집값도 다 폭락하겠죠. 이건 폭탄이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세대수를 떨구더라도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틀리단 말이죠. 왜? 그 지역에 따른 수요가 틀릴 테니까. 수요가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지역들을 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반영구적인 공급 부족 지역. 그래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섹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등기부등본상 1000가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500가구가 됩니까? 1500가구가 됩니까? 500이 돼요? 1000가구에서 1500가구 되겠죠? 1000가구에서 부시고 지어서 500가구 되게 되면 재건축이 아예 불가한 지역인 거고,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500가구 정도가 이게 새로운 일반 분양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1000가구라는 것은 등기부상 나타난 소유권의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1000가구 중에서 500가구는 뭐 다세대고요. 300가구는 단독이고요. 200개는 다가구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0가구 다가구라는 건 뭐예요? 한 다가구는 하나의 소유지만, 한 사람의 소유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15명 되겠죠? 10명만 잡아봅시다. 10명만. 그럼 10명만 잡아요. 10명이 살아. 101호부터 103호, 201, 202, 203, 301, 302, 304, 4층에 주인 살고 10명이 살아. 근데 그거 부시고 아파트 몇 개 줘? 1개 주는 거예요. 1개 준다고. 9명은 나가야 돼. 그러니까 200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살았으면 여기 사는 사람 몇 명이에요? 여기만 2,000명 살아. 여기만 2,000가구 살고 800가구, 2,800가구가 사는데 1,500구로 되게 되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집이. 재개발은 공급을 늘려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재건축은 일반 분양 완전 조금밖에 없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서울을 살려고 사람들이 덤벼요.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집값이 안 오르, 아니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어. 집값이 올라야지. 당연히 올라야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이게 떨어진다고 얘기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33평, 개포동 33평 아파트. 매매가가. 대충 아시네요? 한 25억 정도 합니다. 개포동이. 이거 옛날에 개포동 별명 아세요? 개도 포기한 동네. 개가 포기한 동네예요. 지금은. 개가 포르쉐 타는 동네로 바뀌었어요. 이거 얼핏 보면 그럴싸해요. 이렇게 비싸면 거품이다. 올라가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가격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이건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틀릴 텐데 저는 집값이 25억인데 누군가는 야 이거 너무 비싸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평생 간다고 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이유는 또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응? 집값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왜 올라가면 떨어져야 돼? 당연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물가는 지금까지 뭐 수십 년간 올랐으면 앞으로 수십 년간 떨어져야겠네? 그런 건 없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갔다고 왜 반드시 떨어져야 돼?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뭐 지금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많이 깨쳐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채널 같은 거 보고 이제 여기도 많이 오셨을 텐데 유튜브 보게 되면은 저같이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죠. 그 반대 의견은 대부분 더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요. 30대, 20대.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것도 좋아하는 또 온라인에 굉장히 좀 미디어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보고 사실 부동산에 관해서 또 경제적인 관념이 아직은 좀 없다 보니까 많이 넘어가죠. 예. 근데 못 믿겠다. 네 말도 못 믿겠다. 제 말도 못 믿겠다. 그러면 역사를 봐요. 과거의 사례를 봐. 그러니까 결론만 보자 이거야. 올랐냐 떨어졌냐 보자 이거지. 과거의 사례가 반드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역사는 반복된다는 표현도 있죠. 거의 그대로 갑니다. 특별히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돈을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예.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진짜 유명한 분들도 많거든요.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 병원장도 오시고 어떤 뭐 그 외국계 대학의 교수님서부터 많이 오시는데 집을 못 사시면 그렇게 우울해하세요. 진짜로. 연봉도 엄청나신 분들이고 한데 집을 못 사게 되면 그 대단한 분들이 그 집값 상승을 잘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조차. 일반 분들은 당연히 못 사죠. 아니 연봉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있고 여기서 연 5% 인상돼야 뭐 3,100만 원에서 4,200 이렇게 가는 건데 200만 원 연간 올라가지고 연간 1, 2억이 오르는 부동산을 무슨 수로 따라잡습니까? 그래서 집을 언제 사야 되냐면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라도 버는 길이죠. 빨리 사야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모아서 사야지 못 사요. 가만히 있습니까 얘는?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지역은 누구나 몰리는 수요 초과 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제가 볼 땐 돈 버는 길이다. 이것저것 분석하고 공부할 필요 없다. 하면 좋지만 그거 할 공부가 하루 이틀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잖아요. 자동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보세요. 제가 경험이고 뭐 대부분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관심을 갖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는 것만. 네? 예전에 제가 뭐 아기가 안 태어났을 때는 아기 관심이 없다가 아기 태어나니까 막 아기들만 보이고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돌아다니는 군인들만 보이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겨요. 똑같아. 부동산도 사면은 부동산에 대한 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 영상들 다 눈에 띄게 보여요.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투자를 뭐 이게 워낙에 이 부동산이라는 금액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그만 걸로 투자하시면 돼요. 일단 부동산 초보다. 예. 그럼 빌라 같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빌라 같은 거는 얼마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부터 해보세요. 어차피 아파트를 사거나 빌딩을 사거나 과정은 똑같아. 계약자 만나서 흥정한 다음에 어떻게 생겼나 집 구경하고 임장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치르고 법무사 불러서 등기 소유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배우는 거지 뭐. 그럼 되게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1년, 2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번 빌라 사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달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배워요. 실전. 지금 물건은 너무너무 없는 귀중한 상황입니다. 완전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죠. 매도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 매도자가 누군지 아시죠? 매도자 누구예요?
파는 사람. 이거 용어부터 정확하게죠. 매도자는 파는 사람, 매수자는 사는 사람이죠. 매도자가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 안 팔겠다는 거지. 내가 부러운 대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장이 형성된 거죠. 왜? 매도자가 지금 귀하니까. 얘는 많고. 이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이 사실을 현장 나가보면 현장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동네 가서 아무나 물어보시면 돼요. 서울 대부분 이러니까. 강남이든 노원이든 어디든 지금 다 이런 현상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락론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거래량이 없다로 해석하죠. 이 금액 갖고 이 비싼 금액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하고 있어요. 현장을 전혀 안 나간 티가 나죠. 딱 나가보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이 금액은 안 사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런 바보 같은 해석을 하고 있으니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면 넘어가는 거야.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던 말던 하죠. 좀 불안하잖아요. 20억 됐어, 아파트가. 옛날에 15억 하던 게 20억 됐어. 너무 큰가? 금액이? 5억 되던 게 뭐 한 8억 됐어. 불안하잖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꼭 떨어질 것 같잖아.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올라가는 거야. 계속 희소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면 수급 상황에서 수요가 더 많으면 올랐다 하더라도 더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겁먹지 말고 구입하시면 돼요. 물론 이때 구입했으면 더 좋았지. 지나간 걸 어떡합니까? 예? 이건 뭐 지나간 비용인 거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구입하면 돼요. 올라갔다고 더 안 오를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제목에도 썼지만 오늘보다 저렴한 내일의 매물은 없다. 그죠? 오늘보다 저렴한 내일의 매물 없어요. 어제보다 저렴한 오늘의 매물도 없고 어제보다 저렴한 오늘 매물 사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봐봐요. 아까 제가 그래프 이렇게 그렸죠? 이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방금 제가 한 얘기예요. 이때 샀어요. 1번 이때 샀고 2번 이때 샀고 3번 이때 샀고 4번 이때 샀어요. 누가 제일 잘했어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잘했죠? 4번은 못한 거야? 4번도 잘한 거야. 4번도 잘했어. 왜? 5번보다 잘한 거고 6번보다 잘한 거야. 항상 먼저 산 놈이 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과거는 어쩔 수 없다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구입할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 잘하신 거야. 투자는. 끝이야 이게. 네? 지역은 수요 공급상 수급이 항상 많은 수요가 훨씬 많은 곳 사면 되고 그걸 언제 사느냐? 빨리 사라. 자금이 되는 한 거기에 맞는 상품을 빨리 사라. 그게 다예요, 투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서울 부동산 투자 시장은 지금 그게 다르니까. 이것저것 재다가는 늦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샀어야지. 요때 금배 조금 잡으면 뭐해.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샀는 걸. 아니, 분석도 필요 없어. 빨리 사야 돼. 그게 다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산 사람보다 싼 오늘의 매물이 없고 내일보다는 항상 싸고예요. 그죠? 내일 산 사람보다 항상 내가 싸게 샀고 어제 산 사람보다 내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다? 내 친구가 이렇게 샀으니까 이거보다 싼 매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죽어도 안 나오죠? 죽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 금액이라도 주세요. 또 못 사. 여기서 가면 이 금액 못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금매 찾다가는. 그냥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생각하세요. 신고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고가가 뭐예요? 최고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 땐 최고 가격이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예? 당연하게. 금매가 있으면 저도 사지만 급할 땐 그냥 삽니다.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지. 뭐 언제 금매 찾고 있어. 저도 신고가 많이 갱신해봤어요. 그냥 사는 거야. 금매가 없어. 그거는 누구도 못 찾아요. 매도자 이렇게 우위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못 찾아. 어떻게 금매가 어떻게 나와. 눈탱이 맞은 사람 찾아야 되는 건데 매도자 중에 외국에 살거나 아니면 나이 한 90 정도 드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요즘 있어요? 없어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걸 찾아냈다고요. 그런 걸로 수익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알아. 클릭 몇 번만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을 다 아는데 누가 그걸 당합니까? 이제는 금매 찾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제가 어제 그 개포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사실 계약 때문에 갔다 왔는데 뭘 사드렸냐면 요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개포동 이제 이분이 이제 금액이 10억 정도 갖고 계신데 10억에서
완전 저스트해요. 그 이상은 어떻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0억이 조금만 넘어갔어도 제가 이제 송파 쪽에 그 용적률 낮은 아파트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찾다 보니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작아서 여기 있는 걸 사드렸어요. 성원 대지 2차랑 이 대청 아파트 같은 게 이제 면적을 보시면 작잖아요. 56, 81, 46, 67. 이제 요거 이제 21평을 사드렸는데 그 전에 최고가는 작년에 12억 7천이었고 올해 최고가는 12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2억 5천에 샀거든요. 5천만 원 더 비싸게 샀는데 그것도 제가 2시에 갔다가 7시 반에 계약이 끝났어요. 예, 실갱이를 조금 하면서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춘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호가는 더 불렀죠 이분이.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잘 해주셔갖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신고가입니다. 뭐 작년 그 9.13 대책까지는 뚫지 못했지만 어쨌든 올해 돼서 또 신고가예요. 그럼 이분은 잘 못 샀느냐?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지켜보면 아시겠죠? 지켜보시면 이게 금액이 얼마까지 가는지. 그냥 그렇게 사면 돼. 근데 또 뭐 아는 척 한다고 실거래가 보고 12억이 실거래가인데 내가 이거 사게 되면 5천만 원 더 주고 사는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13억 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사고. 그죠? 지금 12억 5천에 고민했던 사람이 있겠죠? 저희 고객 말고도. 그럼 누군가 12억 5천 살려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이분이 먼저 했잖아요. 그럼 이제 12억 5천 안 나와. 누가 12억 5천에 걸었는데 12억 5천에 팔아요. 12억 8천, 13억 최소한 부르겠죠. 그럼 그 사람은 13억을 사야 돼. 12억 5천에 그냥 고민 말고 샀어야 되는데. 근데 또 고민한다. 그럼 13억 또 놓치는 거야. 그러면 13억 5천인데 지금 이제 자기 돈이 없어. 거기에 맞췄었는데 겨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사. 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못 사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아주 밀려버리거나 부동산을 머리를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우스포 되는 거죠. 뭐.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은 다 틀리실 겁니다. 1,000만 원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10억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20억도 있을 수 있고 5천만 원에서 다 틀려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일단 빨리 사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당장 나가서 알아보세요. 나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입하셔야 뭔가 이렇게 여기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작이 되는 거지. 뭐 또 안 됩니다.